네,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강의하는 이상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 우리가 소방 모의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셨죠? 잘 보셨을 거라 믿고 해설을 해드리겠는데, 이 행정법 강의라고 하는 것은 법학이다 보니까 당연히 법률 용어 같은 거를 잘 아셔야 되겠죠. 늘 수업 중에 말씀드리지만 A라는 단어를 B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실력을 잘 발휘하시기 바라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일 먼저 이제 소방모의고사 1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 옳지 않은 것은 뭐 뻔한 이야기죠 다. 1. 행정청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복수의 청문 주재자가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두 가지 경우. 이불이다 했죠. 이해 상충, 불편 부담. 이런 단어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행정청이 처분할 때 문서로 하여야 하며 맞죠? 긴급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죠. 왜냐면 자, 긴급한 경우하고 뭐 경미한 경우 여러 가지 나뉘는 거죠. 그래서 문서로 하는 경우와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틀린 것인데 자, 같이 보시면 처분할 때는 원래 문서로 하는 거죠. 근데 그 문서는 오늘날 전자화 시대다 보니까 전자문서도 가능한 거죠. 근데 전자문서는 언제 하느냐? 동전 그랬죠. 땡그랑 그랬다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다. 그거는 전자문서라는 경우고 그 다음 말, 전화, 문자, 기타 등등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때가 바로 긴경이죠. 과거에는 신경질이었는데 신속 경미였는데 글자가 살짝 바뀌었죠. 그래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말, 전화, 문자로 하는 경우 등을 구별하셔가지고 요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3번 행정청은 위반 사실 등의 공표를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예, 절차법에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 팁을 드리면은 이 위반 사실의 공표라고 하는 것은 강제 집행 절차인데 대부분의 강제 집행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행정 기본법에 나와 있다고. 그런데 위반 사실의 공표만 절차법에 나와 있다. 특히 소방 쪽 문제에서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어느 법에 있다. 그리고 조문을 살짝 바꾸는 거. 정말 치사해. 이런 게 많다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단어를 정확하게 보시는 방법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다수의 대표자가 있을 때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 행위는 모든 당사자 등에게 효력이 있지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이거 늘 나오는 문장이죠.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대표자가 있으면은 그 대표자가 한 행위는 모두를 위해서 효과가 있지만, 그죠? 그리고 대표자에 대한 한 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단 예외가 있다.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통모 했죠. 통모. 통지는 모두. 통지는 모두. 통모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려 죠 자, 그다음 2번 정보공개법 옳지 않은 것 1. 자연인, 법인 공개 청구할 수 있으나 맞죠? 지방자치단체는 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 맞죠? 왜? 얘는 청구를 받는 사람이지 지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신청하는 사람이. 자,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하고 청구권자가 있는데 자, 거기서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국지공지대 그랬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구하는 사람은 모든 국민이죠. 국민은 모두고 외국인은 일정한 외국인, 주체 그랬죠. 주소가 있거나 체류하고 있는. 이때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 법인 그리고 중요한 거 그렇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도 다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2번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공개를 구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그렇죠.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청구하는데 네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건 내가 입증해야지. 저쪽에서는 공개 못하겠다. 왜? 갖고 있었는데 없어졌거든. 이런 거죠. 폐기했다는 얘기지. 그것은 공공기관이 입증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보유했다는 점은 청구하는 사람이, 폐기했다는 점은 공공기관 쪽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3번
정보 공개 우송에 드는 비용 항상 돈 문제가 제기돼 그죠? 공개를 청구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내 돈 내산이죠 그죠? 네가 돈 내야지 그래 줄 거 아니야. 그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세부 항목별 집행 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는 함부로 까발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즉 공개해야 된다, 해당한다가 아니라 공개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행정상 의무 강제방법. 옳은 것은 1번 이행강제금은 부조하기 의무, 비대체적 자교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이므로 대체적 자교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가 없다. 아니고 이행강제금은 실질적으로 다 되는 거죠. 직접 강제하고 이행강제금은 거의 모든 의무에 대해서 다 되고 있다. 주로 이제 퇴거 의무, 나와라 좋은 말 할 때 안 나와 어쭈 이러는 거죠. 비대체적 자교 의무에 대해서 하는 건데 대체적 자교 의무, 건물을 철거하라 안 해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대체적 자교 의무도 가능한 겁니다. 2번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중지하지 말라는 거잖아. 뭐가 된다? 그렇죠. 부적의 의무거든. 이거는 공법상 의무로서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틀렸죠. 이거는 대신 집행할 수가 없잖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하냐고. 그런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은 지가 하는 것이 남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3번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은 되지 않습니다. 그 집에 안 나온 사람은 아버지라고 내가 아니라고 그걸 왜 내가 책임지냐고. 그죠? 이거는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지 상속되지는 않는 겁니다. 4번 직접 강제는 대작뿐만 아니라 비작, 부작, 수인 의무 등 일체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행할 수 있다. 맞죠? 이게 바로 정답이죠. 옳은 것이니까. 그래서 직접 강제하고 이행강제금은 거의 모든 의무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질서법. 자 옳지 않은 자, 이 문제 많이 나오죠. 행정청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후, 자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는 말은 이미 그렇죠.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얘기야. 근데 법률이 바뀌었어. 아 참 정말 골치 아프네. 그런 거죠.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변경 전 꼭 보라고 그랬죠. 변경된이란 신법이고 변경전이란 국법이고 그래서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징수를 면제한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위반했고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 절차가 확정이 되죠. 그래서 위반 전후로 법이 바뀌느냐. 위반하기 전에는 원래 과태료 범죄가 맞는데 위반하고 나서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겁니다. 또는 100만 원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가볍게 바뀐 거지. 그럴 때는 아직 과태료 부과하기 전이죠. 부과하기 전이니까 뭐 한다. 항상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는 거라고. 국민한테는 항상 돌봐줘야 되는 거니까 항상 국민한테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물론 항상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신법, 즉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는 건데 위반이 아니게 됐으면은 뭡니까? 부과할 필요가 없는 거고 가볍게 바뀌었으면은 가볍게 부과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에서는 그냥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그 뜻은 위반하지 않은 경우면 위반이 아니게 된 경우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가볍게 됐다는 것은 가볍게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문은 위반 전후가 아니죠. 첫 번째 좀 보시면 과태료 처분이 확정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부과했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죠. 확정 전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정 전후로. 그럼 과태료가 확정되기 전에 위반 대상이었는데 확정된 다음에 위반이 아니게 된 거지. 이건 이미 부과했으니까 가볍게란 말은 못 나온다고. 가볍게란 말은. 그래서 파란색 있죠. 가볍게란 말. 잘 보셔야 됩니다. 저거는 위반 전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정 후에 위반이 아니면은 더 이상 돈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가져간다는 것은 징수, 집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징수와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직접 명시가 되어 있는 글자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괄호가 쳐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 꼭새가 쳐져 있는 거지. 그 차이가 바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없다고 했으니까 안 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나누죠. 심신상실, 완전히 없는 거죠. 옛날에 그냥 뭐 완전 미친 그랬는데 요즘 또 이렇게 아픈 사람들도 미쳤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안 되기 때문에 예, 정신이 완전히 없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럼 면제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필요적 면제. 그러나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거죠.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 부족한 사람은 좀 깎아주는 거지. 근데 깎아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책임이 아니니까 무조건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할 게 뭐죠? 그렇죠.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내게 되면 돈 내게 되면 감경할 수 있다. 이건 임의적 감경이고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이다. 이런 거 항상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술 먹고 정신 나갔어. 그 사고 쳤어. 안 봐주지. 자발적 장애. 그는 그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냥 더 세게 그냥 부과해야 되는데 그냥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행정청은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과 뭐라고 했죠? 종부세. 그래죠. 종부세. 자, 과태료를 부과할 때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점이 종료죠. 5년 이내에 부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과하지 못한다. 이것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부과했는데 그 다음 절차가 뭐죠? 그렇죠. 돈 뺏으러 가는 거지. 이제 확 가가지고 그냥 다 내놔 이렇게 하는 거지. 압류하고. 그죠? 이게 바로 징수와 집행인데, 문제는 그 징수와 집행은 과태료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싸우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확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5년입니다. 징수,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기산점이 확정, 행위는 징수죠. 그래서 확징 그랬죠. 그리고 우리 암기할 때 종부세가 확정된다가 아니라 확징된다라고. 종부 확징 그랬죠. 종부 확징, 종부 확징. 이거는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종료라는 글자하고 어울리는 단어는 부가지 징수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잘 보셔야 됩니다. 4번 행정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얼씨구죠. 90일도 틀렸고 취소 소송은 안 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뭡니까? 행정청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순간, 즉 이의 제기하는 순간 자동으로 소멸해. 그러니까 취소할 게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60일 이내죠.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취소 소송이 아니라 이의 제기하면 과태료 처분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자동으로 소멸하면 어떻게 하죠? 법원으로 넘겨. 그죠? 이의 제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해 준다고. 통보하면은 법원이 다시 과태료 때리는 것이. 이런 과태료 재판이라는데, 과태료 재판이란 과태료 결정 방식입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항고죠. 그리고 일정 기간 내, 즉 보통 7일인데 그때 빨리 해야 되는 항고가 즉시 항고라고. 그래서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즉시 항고고, 행정청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방식은 이의 제기인 것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면 법원에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항복. 그럼 끝나는 거야. 항복하면. 그게 뭐가 있습니까? 행정청이 당신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법원까지 갈 필요 없어. 반대로 국민 쪽에서 아니다. 내가 싸우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오버했다. 미안하다. 안 싸우겠다. 라고 항복.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행정청이 상대방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철회하거나, 그래서 이철 그랬죠. 제철, 이철, 이철입니다. 이철이. 이철하면은 통보할 필요가 없다. 통보에 대한 예외 사유가 되죠.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5번 행정상 손해배상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자괴의무를 명하는 형식적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이 될 수 있다. 저게 뭔 소리죠? 자괴의무를 명하는 형식적 법률이다. 그렇죠. 기속행위란 말이지. 기속행위는 하여야 한다니까 해야만 되는 거지. 그러나 할 수 있다,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재량권이 0으로 수축이 되면 자괴의무가 생길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속행위가 아니라도 국가배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맞죠? 구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 3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고 지죠. 이게 틀린 것이. 자,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때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이죠. 그죠? 사고는 공무원이 쳤는데 돈은 국가가 내는 거야. 그때 피해자가 국가한테 청구하는 거지. 근데 그 조건이 뭐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중과실이 아니죠. 그럼 그런 과실에는 중과실과 경과실을 모두 포함한다 그 뜻입니다. 그다음 국가 그렇게 배상하면 다시 공무원한테 구상을 청구하는데 그것은 뭐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 피해자가 공무원에게 직접 민사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 다이다이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 조문이 없어. 국가배상법에 민법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적당히 그냥 바르는 건데 뭘 뺏겼느냐? 요 구상 책임에 있는 요건을 뺏긴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고 쳐서 피해자가 국가한테 청구할 때는 고의 또는 과실이면 되니까 경과실도 포함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4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 맞죠? 배상 책임 되려면 공직, 고위, 타손 6가지 요건이죠. 그 중에서 위법하다는 것은 법을 어긴 거야. 법에서 의무가 있는데 안 해야 돼. 법에 의무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런 의무가 사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상대방한테 공권이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의무가 사익을 보호한다. 그 표현이 요거죠.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 한다. 이꼴 사익 보호성이 있다. 있다면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6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국공항공단이 무상 공짜로 사용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이 아니라 그걸 또 다시 임대한다는 거지. 그것은 행정재산 사용 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법관계에 있다. 틀렸죠. 그래서 행정청이 공단에 최초로 사용 허가하는 것은 가학상 특허죠. 예외적 허가로서 공법관계지. 근데 그 땅을 일부를 갖다가 또 임대해 주는 거야. 임대한 걸 임대를 해가지고 또 임대를 하는 거지. 그걸 전대랍니다. 전대. 이거는 사법관계, 사법관계. 사법상 임대차 관계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저한테 물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판사 맘인 거야. 판사가 법을 종합하니까 이건 임대차 관계에 가깝다는 얘기지. 그걸 나한테 따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 2번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징벌적 의미에서 돈 때리는 거죠. 함부로 쓴 사람, 무단, 단속을 받지 않고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징벌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권력을 가지는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다. 맞죠? 3번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해 가지고 해양경찰의 직접적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 작업을 한 경우에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여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 비용을 돌려달라 국가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암기할 때 거북이 방사, 그렇죠? 방사, 방제, 방제, 그러면 사법관계. 왜 사법관계? 종합검토한 결과. 이건 암기사항이다 그랬습니다. 방사, 그랬죠? 4번 공익사업법 환매권, 땅을 빼앗겼다가 다시 사오는 권리죠. 존부, 존재하느냐 마느냐 확인을 구하거나 또는 돈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 하는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다. 하는 건 민사소송이다. 맞죠? 원래 손실보상금 증감 청구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서 행정소송입니다. 그러나 환매금액 증감, 환매권의 존부 확인은 민사소송이죠. 사법상. 이것도 뭐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인이 일방적으로 청구하면은 사인에게 권리가 돌아오거든. 형성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확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인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봐서 판사들은 뭐 한다. 사법관계다. 사법관계면은 민소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암기하라 그랬죠. 환타 아니고 환싸 그랬죠. 환싸. 환매권은 사법관계. 그 다음 7번 개인적 공공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화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될 수 있다. 한자가 걸리는 거죠. 한하여가 아니라 재량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 기속 재량이다. 이것만 인정하면 가능하다고. 반드시 수축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무화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처, 사 필요하죠. 처분 의무와 사익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때 처분 의무란 특정한 처분 의무나 어떠한 처분 의무를 말하는 건데, 자, 기속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그 처분을 해야만 되죠. 특정한 처분할 의무를 하죠. 재량권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원칙은 의무가 없는데 재량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는 있는 거죠. 다만 재량권이 있으니까 이걸 하건 저걸 하건 상관이 없지. 그는 어떠한 처분을 할 의무가 되죠. 이거는 재량의 한계 이론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재량행위를 하더라도 처분 의무가 생기니까 깨끗한 처분을 해달라 요구하는 권리, 즉 무화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이 되면 이제는 어떤 게 깨끗한 거냐, 그것만이 깨끗한 거죠. 특정 처분만. 재량권이 0으로 수축이 되면 이제는 어떠한 처분을 할 의무가 아니라 특정한 처분을 해야만 되는 의무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화자의 개념을 광의로 파악하죠. 그래서 협의의 무화자는 깨끗하게 어떠한 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고, 광의의 무화자는 특수한 경우에 특정한 처분을 청구하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화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 2번 사회적 기본권 성격을 가지는 연금 수급권, 돈 달라 이거죠.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된 경우에 비로소 공권이 성립한다. 맞죠? 자유권적 기본권은 헌법에 근거해서 바로 공권이 되지만 적극적 권리인 사회적 기본권, 즉 사회적 기본권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연금 수급권은 법률로 구체화돼서 그 요건을 갖춘 사람만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 3번 한의사들이 가지는 한약 조제권을 한약 조제 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도 인정함으로써 감수하게 되는 한의사들의 영업상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그렇지. 뭐 한의사는 용가리 통배입니까? 그죠? 따라서 한의사들은 한약을 조제할 독점권은 가질 수 없지. 그렇게 해석하면 국민들한테 안 좋으니까. 그죠? 한의사들의 조제권, 독점권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4번 인허가 등 수익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상호 경쟁 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꼴 그렇죠. 경원자 관계. 그럼 너 아니면 나야. 그럼 수익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 즉 탈락자가 제기한 소송은 각하될 수도 있다. 각하될 수도 있죠. 원칙은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그 사람 거 취소하더라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잖아. 그래서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면, 즉 회복 없을 그랬죠. 원칙은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원고적격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하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다음 8번 홍법상 시효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상 납세자의 과호납금 오버한 돈이죠. 그 밖에 관세 환급 청구권은 돌려달라는 권리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맞죠? 옛날에는 관세를 징수하는 건 5년인데 돌려받는 거는 2년이었습니다. 치사하잖아. 국가가 뺏어가는 건 5년이고 내가 받는 거는 3년, 2년이고 치사하다 그래서 바뀌었다고? 바뀐 게 3년이야. 근데 그렇죠. 여전히 치사하잖아. 그래서 지금 완전히 같이 5년으로 바뀐 겁니다. 5년 5년. 지금은 국세든 관세든 지방세든 국가가 가져가는 징수권이든 국민이 돌려받는 환급 청구권이든 모두 5년이에요. 모두 5년. 그다음 2번 현행법상 행정 목적을 위해서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민법상
취득시효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맞죠? 공용 폐지가 안 되면 공물이죠. 공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지. 폐지가 되면 사물인 거지. 그럼 사법이 적용되겠지. 그 다음 3번 소멸시효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도 적용된다. 맞죠? 쌍방다 5년이야. 쌍방다 5년. 국가의 권리나 국가에 대한 권리나 모두 다 5년이다. 이게 됩니다. 4번 공법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에 관한 민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공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뭐 한다. 민법을 유치해야 돼. 정답은 4번이죠. 쉬운 거죠. 그다음 9번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통지하면 의무가 끝난다. 그 말은 통지함으로써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죠. 행정청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본래적 의미의 신고죠. 그럼 신고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맞죠? 본래적 의미의 신고는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도달하면 효력 발생하죠. 수리신고는 실질 요건을 검토하는 실질적 심사를 하고 그리고 도달하고 나서 수리해야만 효과 생깁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2번 행정절차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틀렸죠. 절번 그랬죠. 절번. 절차법은 본래 신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은 수리 신고가 있는데 본래 신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앞 글자는 만, 도, 뭐뭐만 이것만 붙이는 거죠. 자, 기본법 보시면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의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는 경우에 필요하죠. 수리해야 효력 발생하죠. 이게 수리 신고라고. 근데 괄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단 이 수리가 내부 절차에 불과하면 제외한다. 즉 수리라고 돼 있지만 내부 처리에 불과하다는 것은 단순히 접수에 그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것은 본래적 의미의 신고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기출문제에서 소방에서는 아니라고 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출제 오류가 될 수가 있는데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기본법에서는 수리신고와 본래신고가 다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석에 논란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했죠. 그래서 절차법은 본래신고만 있지만 기본법은 수리신고도 있고 본래신고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3번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의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방금 했던 거죠. 행정청이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지. 수리신고니까. 4번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끊고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 맞죠? 수리신고로 파악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의제효과를 수반한 건축신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신고, 의제신고 구별했던 거죠. 그래서 일반신고는 본래신고냐 수리신고냐 판례상 정확하지가 않아. 좀 논란이 있다고. 그러나 의제신고는 수리신고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10번 행정입법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국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소급하여 유효한 법규명이 된다. 아니 사후에 부여됐다며 그럼 소급할 수가 없지. 그때부터지. 소급하는 게 아니라. 그죠? 틀렸죠. 그래서 법률에 근거 없어서 무효인 명령이었지만 이제 반성하는 거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그래. 사과란 말이야. 그래서 근거를 만들면 그 명령은 그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그때부터. 장래효를 하죠. 자, 2번 조례가 집행 개입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적 효과를 발생하면 그 조례는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맞죠? 처분적 조례. 대표적으로 으아, 으아, 두약 했죠. 두약. 두밀분교 조례. 약제급여 고시. 두 가지 사건은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적 법규명령은 소송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3번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항고송이죠. 항고송이면 뭡니까?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그럼 이때 부작위는 뭐냐? 처분의 부작위지 법의 부작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소송이 안 되면 그렇죠. 헌법 소원은 가능한 거지. 그 다음 4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행정규칙은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안 미친다. 즉 법규성이 없으니까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해당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이어야 되고 헌법 소원의 대상은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입니다. 기공이죠. 기본권 영향, 공권력이라 된다고. 근데 행정규칙은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지. 안 미치는 거니까 헌법 소원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 언제? 그렇죠. 법규성이 있으면. 두고 보자. 겠죠? 두고 보자. 욕하는 거 아니고 보자. 그랬죠. 보자. 원칙은 안 되는 건데 법규성이 있으면 된다고. 언제 있느냐? 두 가지지. 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고 자, 자기구속이 적용되는 경우죠. 이럴 때 가능하다. 중요한 겁니다. 11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작용이므로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도 행정에 포함된다. 틀렸지. 자, 일단 행정행위 개념은 어떻게 보죠? 최협의로 보는 거라고. 가장 좁게. 가장 좁은 건 뭡니까? 권력적, 단독적 행위가 포함돼야 돼. 근데 여기는 계약은 권력이 아니잖아. 합동은 단독이 아니잖아. 그럼 포함된다가 틀린 거지. 그리고 또 하나 틀린 거 아시겠습니까? 이건 못 찾을걸. 행정주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객관식에서는. 행정청이라고 해야지. 행정주체가 있고 당사자, 권리주체죠. 그 안에 행정기관이 있고 권한자죠. 거기에 대표가 행정청이라고. 그럼 행정행위는 객관식에서는 행정주체행위다 그러면 보통 틀린 걸로 나야 돼. 행정기관행위다? 좀 찜찔해 이거. 틀렸다고 하기 좀 애매하고 맞다고 해도 좀 애매하고. 가장 확실한 거는 행정청행위다. 이거죠. 행정청행위다. 행정의 짱행이야, 짱행위. 그런 부분들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2번 구체적 사실을 휴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라면 행정행위가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죠. 틀렸죠. 여러 사람 대상으로 하더라도 행정행위라고. 그러니까 일반 처분이라는 거지. 그 다음 3번 행정행위는 법적 행위이므로 맞죠? 행정청이 도로를 보수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도로구역 지정은 행정행위, 법률행위지만 도로를 보수하는 것은 그렇죠. 사실행위입니다. 오는 건 3번이네. 그 다음 4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 부과 행위는 이건 내부적 행위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틀렸지. 그죠? 그 다음 12번 기속과 재량 옳지 않은 거 1.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하지 마 이거죠. 구역 지적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그 허가는 제한 행위에 속한다. 맞죠? 예외적 허가는 강학상 특허니까 허기특제. 진짜 배고프다. 아침도 안 먹고 나왔더니. 허기특제. 허가는 기속행위, 특허는 제한행위 이렇게 된 거죠. 2번 기속행위의 경우에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 입장에서 판정한다. 맞죠? 기속행위는 무조건 법대로 하는 거니까 판사가 뭐 한다? 이 법은 이것만 돼! 라고 스스로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속행위는 독자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만 재량권이 있으면 허가할 건지 거부할 건지는 행정처 마음이란 말이야. 판사가 나서가지고 이거는 허가만 해야 돼! 라고 행정처분을 간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3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맞죠? 항상 증명한다는 것은 나한테 유리한 거를 증명하는 거라고. 그 말을 뭐라고 했죠? 상대방 까라 그랬죠. 상대방 까기, 이놈 나쁘다를 입증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은 위법한 거죠. 누가? 행정청이 위법한 거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 내가 입증하는 거지. 그런 말인 거죠. 4번 기속행위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가 될 수 없으나. 틀렸죠. 기속이든 재량이든 다 됩니다. 그래서 기속은 뭡니까? 취소해도 결국 동일한 처분을 하게 돼. 취소 하나만 아니냐 그래가지고 학설에 대립한다고. 학설 대립하지만 결론은 그래도 절차는 중요하다 이것이.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이 있으면 취소하면 다른 처분이 될 수 있죠. 내가 받은 처분이 아니라 다른 처분이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재량은 학설 대립 없이 인정, 기속행위는 학설 대립이 있지만 인정 이렇게 된 거죠. 결론은 둘 다 인정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13번 행정행위 옳은 것은. 1번 행정청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면제, 인가, 수리가 속한다. 아니죠. 수리가 틀렸네. 자, 우리가 법준 했죠. 법률행위적 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위. 법 명형, 명령적, 형성적. 명하하면 형특인데 준 확공 통수이 되죠. 거기서 법률행위적 행위가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그럼 면제하고 인가는 포함되지만 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위입니다. 2번 상대방에게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특허는 명령적, 방금 봤죠? 명령적이 아니라 그렇죠. 형성적이라고. 형성적. 틀렸지? 하지만 재량은 맞죠? 허기특재 해서. 3번 기본행위가 무효면 기둥뿌리가 무너졌어. 인가처분이 적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하더라도 지붕은 깨끗해. 지붕은 깨끗해. 근데 기둥이 이상해. 그때 이상한 기둥에다가 지붕을 올려. 그럼 어떻게 돼? 와장창이지 뭐. 와장창. 그래서 기둥이 이상하면 지붕이 아무리 멀쩡해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가는 무효이다. 맞지? 여기 맞죠. 옳은 것은 3번이겠네. 4번 당선인 결정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죠. 이게 뭐야? 특정의 사실이나 법률관계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한 행정위로서 준법률력. 다 좋았는데 당선인 결정은 당선인 간의 싸움 붙었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확인이지 공증이 아니라고. 준법률 행위적 행위는 맞는데 이거는 확인행위입니다. 틀린 거죠. 14번 부관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서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 부과한 경우는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맞죠? 실제적 관련성이 없다 이꼴 부당결부죠. 불법이란 말이야. 썩은 밥이란 말이야. 그걸 깨끗한 사법상 계약이란 그릇으로 담았다. 그걸 먹을 수 있나? 썩은 밥이라니까 못 먹어. 그냥입니다. 2번 부담부 행제행위의 경우에 부담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 이행이 없어도 주된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부담은 이미 발생, 철회해야 소멸이죠. 그 다음 3번 부담이 아닌 부관이 미흡할 경우에 신청인이 부관이 붙어있다는 얘기죠. 부관부 행정의 변경을 청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죠? 지금 부담이 아닌 부관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변경 청구했는데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거부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거부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가능한 거죠. 4번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다. 불가분이 아니다. 했죠? 아니지 아니하면 되는 거야. 그 이상하게 되지 말고 아시죠? 지워. 그럼 가분적인 거죠. 가분적이다. 불가분이 아니라는 말은 가분이란 말이야. 가분이란 것은 독립적이다 그 말이죠. 부담은 독립적이죠. 맞죠? 그 다음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왜? 독립적인데
한편으로는 부관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종속성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관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주된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그걸 구별하라고 했죠. 그래서 부담은 독립성도 가지고 종속성도 가진다 이랬습니다. 15번 행정처분의 효력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력이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틀린 게 없네. 그래서 공정력은 중요한 거 적법성 추정이 아니라 유효성 추정이다. 2번 연령 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를 받은 운전면허는 즉 형의 이름으로 미성년자가 교부를 받은 거죠. 물론 미성년자가 그때 17세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함으로 맞죠. 여기까지는. 왜? 운전면허상에 나이는 형의 나이인데 23살 사진은 17살 그것만 갖고는 하자가 있다. 이게 확실하게 안 보인다니까. 명백한 하자가 아닌 거지. 무효가 아닌 거죠. 일단 유효라는 거지. 그러면 그런 연령 미달 결격자의 운전 행위는 무면허, 무가 아니지. 없는 게 아니라 일단 유효인 거지.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소면 해당하지 아니한다. 무효면 해당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때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처벌한다 안 한다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면허가 위법인가 적법인가, 또 위법하다면 무효인가 취소인가. 무효일 때는 공정력이 없으니까 형사법은 스스로 무효임을 판단해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처벌한다 할 수 있는 거지. 무면허니까.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면허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니까 형사법은 스스로 취소해서 무효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랬죠. 무효라고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무면허가 아닌 거지. 무면허가 아니면 처벌할 수가 없지. 그랬죠? 성질 문제약이고. 그다음. 그것도 참 많이 나오는 건데. 3번.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 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 쟁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다면, 이거 항상 연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공식. 첫 번째 공식은 아니지 아니하면 되는 거다. 두 번째는 허치치. 허가 취소의 취소죠. 허치치. 그러면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 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죠. 판례가. 물론 이론상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자, 허가하면 영업할 수 있는 거고 취소하면 영업 못하는 거고 그걸 또 취소해버리면 취소를 취소하면 영업하는 거지. 그때 두 번째 취소 처분이 있을 때 세 번째 거는 소송이 하는 취소고 두 번째 거는 행정청이 하는 취소죠. 그죠? 그냥입니다. 두 번째는 직권 취소, 세 번째는 쟁송 취소가 됩니다. 그랬을 때 자, 두 번째 취소 한 상태에서는 영업이 안 돼. 근데 했어. 말을 안 듣지. 그럼 이게 무허가 영업이냐? 우리가 공정력 강조하면 위법하다 하더라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니까 영업을 못한다는 상태가 정상인 거죠. 영업을 하면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처분을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걸 강조한다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두 번째 취소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영업을 못하는 게 아닌 거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허가 영업이 아닌 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취소했을 때 영업한 것이 무허가 영업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공정력을 강조하느냐 소급효를 강조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무허가 영업이 되면 벌을 받잖아. 판사가 불쌍해 보인 거야. 그래서 판사들은 뭐 한다? 그냥 아닌 걸로 쳐줄게. 이렇게 한 거라고. 그래서 소급효를 강조해서 무허가 영업이 아니다 라고 판시한 겁니다. 4번. 불가 변력. 당의 행위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가 아니죠. 당의 행위만 인정되는 거죠. 동종의 행위라도 대상을 달리하더라 인정이 아니고 당의 행위만 인정이 됩니다. 이 문장 쉬운 문장이고. 16번. 행정기본법 옳은 것은 1. 새로운 법령 등은 신법,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진행 중인, 완성되거나 진행 중인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적용되지 아니한다. 틀렸고. 자, 법이 바뀌었을 때 시작과 종결이 모두 국법에 있으면 그것은 국법을 정하죠. 신법 당시에 시작과 종결이 있으면 당연히 신법을 정하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국법 당시 이미 끝났어. 그죠? 이렇게 이미 끝났다고 거기다가 신법을 정하는 것은 안 되지. 그걸 뭐로 한다? 그렇죠. 진정 소급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럼 진정 소급표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신법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로 하느냐? 그 문장 속에서 완성되거나, 그죠? 신법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었다. 그럼 이미 끝난 거야? 그럼 신법을 정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건 뭡니까? 시작은 국법인데 종결은 신법이라고 양다리 걸쳤지. 그럴 때는 신법 효력 발생하고 나서 진행 중인 거죠. 진행 중인 거. 진행 중인 것은 진짜 소급이 아니지. 반은 과거고 반은 현재니까 이것을 부진정 소급이라 하죠. 그래서 부진정 소급은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신법을 정할 수 있지. 그래서 완성되면 안 되지만 진행 중이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2번.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한다는 것은 그렇죠. 수익적인 처분이다.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이거는 이거죠. 성문법 킹 왕짱, 그죠? 이론 다 집어치우고 성문법에서 된다면 무조건 되는 거야, 그냥. 처분 당시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에 따른다. 즉 신법을 따른다. 맞죠? 이 원칙이죠. 자, 그래서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2번입니다. 국법상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신법상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요건이 강화돼 가지고. 그럼 신법이 국민한테 불리하게 바뀐 거라고. 자, 그때 신청은 국법 당시야. 근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버린 거지. 신청하고 처분하는 중간에 법이 바뀌었을 때, 불리하게 바뀌었을 때, 이때는 국법을 정할 거냐 신법을 정할 거냐. 국법을 정하면은 허가를 받고 신법을 정하면은 허가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허가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뭐다? 원칙은 처분시입니다. 왜? 양다리 걸쳤죠? 현재 진행 중인 거지. 이거는 신법에 따라서 불허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신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지연하다가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럴 때 뭐 한다?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국법대로 해주는 거라고. 그게 바로 뭡니까? 문장에 나와 있는 처분 당시에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 그 말이지. 공무원 게을러, 이겁니다. 공무원 게을러. 그럴 때는 처분이 아니라 신청 당시에 법을 적용한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3번. 행정청은 법률을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즉 자동 결정 할 수 있다. 맞죠? 다만 처분의 재량이 없으면 이꼴 기속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꾸로죠. 기속행위는 되고 재량행위는 안 되지. 재량이 없으면 자동화가 되고 재량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 4번. 법령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자, 처분하고 제재를 가하는 처분 다른 겁니다. 법령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이 따른다. 아니고, 자, 국법 당시에 사고치고 시간이 지나서 신법 때 처분하는 겁니다. 제재 처분을 갖다가 처분이 아니라 제재 처분. 그래서 사고친 것은 그 당시의 법입니다. 행위시법, 행위시법 이 원칙입니다. 행정처분은 처분시가 원칙이고 제재를 가하는 처분은 행위시가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처분은 처분시, 제재 처분은 행위시입니다. 이렇게. 17번. 법체행정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는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가 없다. 맞죠? 개인의 권리나 의무, 즉 법규는 법률로 창조하지만 명령으로도 창조할 수 있다. 언제? 위임을 받으면. 그게 되는 거죠. 2번. 중요사항 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 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맞죠? 이 특징이고. 그래서 규율의 범위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세하게 정할 것인가도 같이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3번.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즉 침입적인 처분할 때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 맞죠? 기본법에는 침입적일 때 하고 중요할 때 하고 요게 법적 근거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수신료 금액 결정이나 KBS 방송 수신료죠. 그 징수 업무는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한다.
여기 틀렸네. 그죠?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돈을 낼래 안 낼래 금액 결정은 중요한 사항이지. 하지만 징수 누가 갈래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징수 업무는 본질 사항이 아니다. 됩니다. 18번 행정법의 법원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다른 행정청 결정이 있더라도 신뢰본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헌재 위헌 결정은 우리가 그렇죠. 공적인 개념 표명에 해당한다고 안 보니까 판례가. 2번 위법한 행정 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본칙이 적용될 수 있다. 맞죠? 유유 자적 했죠. 자적. 자기구속의 대상은 적법만. 신뢰보호는 위법도 가능하다 이렇겠죠. 3번 자기구속의 원칙은 판례에 확립된 행정법의 법원칙으로서 실정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 맞네. 뭐가 있죠? 그렇죠. 행정법 일반 원칙 중에서 비평신부자 있죠. 그 중에서 비평신부가 명시가 돼 있지. 자기구속은 아직 명시가 안 돼 있다고. 그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 자치사무는 뭡니까?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지방에 대한 거니까 조례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거지. 물론 뭐 법률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근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오의 원칙은 지키지만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국가사무를 기간 위임된 경우에 그때 기간 위임 사무는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이 시키면 가능합니다. 성문법 킹왕짱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위임조례라고 하죠. 그래서 자치사무에 관해서 만든 것은 자치조례, 위임사무, 기간 위임사무에 대해 만든 조례는 위임조례. 그래서 자치사무는 법률의 근거 없어도 가능하고 위임조례는 법률의 근거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19번 일반 원칙 옳은 것은 1번 위법한 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위법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위법한 관행이네. 행정청에 대한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 네, 틀렸죠. 자유구속은 언제? 적법한 관행만 해당합니다. 자적 그렇죠. 유자적. 2번 수입 녹용 중 일정 성분이 기준치를 0.5% 초과했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해서 전량 폐기, 반송 처리 지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 아니죠. 이거 뭡니까? 즉 0.5% 초과했지만 전부를 폐기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안 심하다. 적법하다. 왜? 이거 잘못하면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몽땅 폐기하는 게 맞지. 그럼 일탈남용이 아니죠. 그죠? 그럼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뭘 더 둘러 답이 없는 거죠. 3번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다. 이게 맞네. 자,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상적이야. 보장해주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이게 돈도 없고 나니까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최소한으로 해? 양아치냐?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최대한은 너무 안 되고 최대한도 안 되고 최소한도 안 되고 그럼 뭔가 중간쯤 되게끔 적어도 최소는 아니게끔 과소 보호는 아니게끔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4번 신뢰보원칙이 적용된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개념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행정조직상 형식적 권한 분장에 따라야 한다. 즉 정당한 권한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그런 게 아니지. 정당한 권한이 없어도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만 있으면 신뢰는 보호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자 20번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기억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은 공포한 날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죠. 기간 경과가 없으니까. 니은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죠? 첫날은 첫날 빼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디귿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때
기간의 말일, 마지막 날이 노는 날이다. 토공일 그랬죠. 토요일 공휴일 때는 그 말일에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아니죠. 법이라는 것은 노는 날을 신경 안 씁니다. 노는 날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일로,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말일로 종료하는 거죠. 리을.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아니고 20일. 뭐 그냥 쉽네, 그죠? 기억니은에 있겠습니다. 21번. 효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일의 내용에 따라 법조효과 발생하고 행정청, 상대방, 관계인 구속한다. 맞죠? 쌍면적 효력이라고. 2번. 불가 변력이 발생한 행위를 하더라도 당연히 불가 쟁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쟁력과 변력은 서로 반대죠. 쟁력은 국민을 구속하는 거고 변력은 행정청 구속하는 것이고 서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3번. 행정행위에 비록 흠이 있더라도 쟁송기간이 경과하면 즉 불가쟁력이 발생한 거죠. 행정청은 취소할 수 없다. 아니지. 불가쟁력이 발생하면은 국민이 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지 행정청이 취소를 못하는 게 아닌 거죠. 정답은 3번. 그 다음 4번. 행정행위가 발해지면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 자신도 직권으로 자유로이 이를 취소 처리할 수가 없다. 맞죠? 행정행위가 일단 성립하면 행정청 스스로도 함부로 취소 처리가 안 됩니다. 했죠? 22번. 하자. 옳은 것은 1.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무효 확인소에는 적용되지만 취소에 적용되지 않는다. 거꾸로죠. 물론 지금 심판 전치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니지만 심판을 꼭 거쳐야 한다면 그 소송의 형태는 취소 소송하고 또 그렇죠. 부재하기 위법 확인소송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심판 전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환경평가 거쳐야 할 사업에 대해서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당연 무효란 입장이다. 맞죠? 환경평가 잘못 거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평가를 아예 안 거치면 뭡니까? 위법하고 무효가 되지. 그런데 거쳤는데 안 거친 거나 다름없어. 줄여 말하면 중대하게 부실이죠. 그럴 땐 똑같습니다. 무효가 되는 거지. 그런데 다소 부실해. 이게 문제입니다. 다소 부실이. 거쳤는데 다소 부실하다? 부실하다는 말은 하자가 있다는 말이고 위법하다는 말이잖아. 다소면은 작다는 말이잖아. 그럼 다소 부실을 번역하면은 경미한 하자잖아. 그럼 위법한데 경미하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글자만 보면. 근데 판사가 안 그랬다고. 다소 부실은 그냥 적법이래 적법. 아니 위법이 아니라고 한 거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다음 4번, 3번. 의원 면직 처분에서 권한 유월은 확인적 행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로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니죠. 이 의원 면직 처분에서 사표를 받아주는 것은 수동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권한이 없는 자가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로 보진 않습니다. 그랬고 4번. 행정기관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취소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 행정처분에 사전 통지 안 한 게 아니고 회의 일정을 통지하지 않은 거죠. 회의 일정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니까 관련되는 사람이 들어가서 할 말을 못했어. 할 말을 못하니까 공익과 사익을 비교할 때 사익에 대한 측면이 부각이 안 된 거지. 그러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할 때 제대로 못한 거지. 그랬다면 if죠. 그랬다면 이게 뭔가 그렇죠. 재량권의 불행사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위법하고 취소할 수 있지.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원칙은 위법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 23번. 행정의 취소 옳지 않은 것은 1.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 없다 아니고 있다죠. 소송 진행과 직권 취소는 서로 반대야. 2번.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 직권 취소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맞죠? 자, 수익 처분이 취소가 되면 나한테 안 좋은 거잖아.
그럼 내가 입증할 필요가 없지. 네가 입증하는 거지. 당연한 거죠. 3번. 행정청이 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즉 승취치죠. 승취치. 승인 취소를 직권 취소한다. 승취치 하면 승인 되죠. 허취치 하면 허가 이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맞죠? 취소는 소급표를 가지니까. 4번.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감독청은 철회권이 없다. 맞죠? 철회한다는 것은 하급청 행위가 적법한 거죠. 적법하니까 감독청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걸 뭐로 한다? 그렇죠. 권한 분배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나 직권 취소는 명문이 없어도 가능하죠. 직권 취소한다는 것은 하급청 행위가 위법하다는 거니까 감독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문이 없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독청은 취소할 수 있지만 철회할 수는 없다. 이거죠. 24번. 행정지도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 조치를 할 수가 없다. 맞죠?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이 있죠. 2번. 세무당국이 주류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요청은 그렇죠. 행정지도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죠?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처분성이 없죠. 3번.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한계를 일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건 아니고, 지도라는 게 비권력적이니까 원칙은 상대방을 강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나더라도 그 사람 탓인 거야. 근데 임의성이 결여되었다 하죠. 임의성 결여, 즉 사실상 강제돼 가지고 강박행위가 되면은 그때는 비권력이 아니라 권력적이지. 그래서 손해가 생겼다면은 그건 국가 탓인 거지. 그때는 책임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니까 3번이 되겠죠. 4번.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 방식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뭐 조문 그대로고. 25번.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국당법 그러죠. 국당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국당법에 따른 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판례상으로. 앞에 공공계약, 공공이라는 글자에 속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말이 있어도 사법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맞죠? 이번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계약은 비권력이니까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고,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됩니다. 3번.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장이 체결한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자, 맞죠? 기억하라고 그랬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계약이다, 협약이다, 협의다 이런 말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약일 수도 있고 행정 처분일 수도 있고. 그럼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푸처 핸즈업 했죠? 푸처 핸즈업, 부처, 부설 주차장 어쩌고 저쩌고 계약 처분이고, 두산처, 두산 안타처 그랬죠? 두내 한국 협약금 처분이고, 산업단지 입주 계약금 처분입니다. 두내 한국 산업단지 부설 주차장 이런 말 나오면 처분입니다. 계약이란 말이 있어. 그 다음 계약이면은 둘 중에 하나, 공법상 계약일 수도 있고 사법상 계약일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준공 자사 그랬죠. 준공에는 자사고가 없어. 그렇죠. 준공에는 자사고가 없어. 중소기업 정보와 지원사업 어쩌고 하면은 공법상 계약이고, 준공 자원 회수시설 위탁 관리 용역 운영 계약 그러면은 자원 회수 어쩌고 하면은 사법상 계약이다. 그래서 준공 자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4번.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틀렸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소방시험이 유독 그런데 조문 가지고 자꾸 장난쳐. 조문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조문이 있는데 어디에 있다? 절차법이 아니라 행정기본법에 있다고요. 특히 이 소방시험에서는 조문을 갖고 살짝 바꾸거나 아무 쓸데없는 글자를 바꾸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조문은 정확하게 외워야 사실 뭐 실무에서 일하시려면 뭡니까? 조문을 정확하게 외워야지 뭐. 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자주 나온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어떻게? 자, 의문점 해결되셨습니까? 해결이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소방 모의고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